네, 가게터를 보러 왔습니다. 바로 옆에는 미용실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향수 가게가 저쪽 밝게 보이는 곳이 화장품 가게고요. 나머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는 선글라스 가게를 했던 곳인데, 여름이 지나서 장사가 의미가 없어서 그런지 이 가게 하던 분이 나가버렸어요. 면적은 20평 정도 되고, 이 가구류 준비되어 있는 거는 거울만 빼고 다 가지고 간답니다. 철거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2,000숨 220원이면 화장실을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화장실 자리입니다. 일부러 화장실까지 만들어서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여기서 일을 한다면 화장실은 필수겠죠. 왜냐하면 애엄마가 오고 아기들이 올 테니까요. 일부 방안으로 제가 이쪽 뒤쪽에서 한글 프리토킹을 가르치는 것도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금액은 월세 400달러. 그리고 이 물건이 주인장한테 직접 얼마에 팔 거냐고 물어봤더니 10만 달러. 10만 달러에 판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 가격으로 분양받지는 않았겠죠. 끼케야 4만 5천 달러 선에서 분양을 받았을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도 앞으로 참고를 할 거고, 혹시 우즈베키스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게 자리를 보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나이트클럽입니다. 근데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 말이 막 울려요. 음식은 조금 깔끔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여러분. 놀랬습니다. 저희가 임대하려고 하는 가게터에 다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액세서리 선글라스 가게였던 곳입니다. 바로 옆에 미용실, 게임센터, 화장품, 향수 가게. 이쪽 코너가 이렇게 4개가 오픈되어 있다가 한 곳이 나갔는데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 가게터의 주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쓰려면 오늘 저녁까지 400달러를 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저희가 어제 합의를 보기를 11월 1일부터 쓸 테니까 그 전에 다 치워라.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전화 와가지고 돈을 먼저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즈벡에서는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또 11월 12월 쓰고 가게 월세를 올리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 중에서 좋아하실 만한 딱 한 분이 계세요. 잠깐만요. 딱 한 사람만이 알아보실 수 있어요. 잘 사귀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영역에 그 여성을 두었습니다. 아시죠? 자, 오늘도 여성 한 분 소개해 드릴까요? 나이는 22살,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이 여성은 사별을 한 여성입니다. 남편이 타시켄트로 가는 합승 택시, 심야 택시를 타고 타시켄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일찍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고 당시에는 이 여성은 임신 중이었고, 남편이 죽은 후에 1개월 뒤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정리하자면 22살 미망인 딸 4살 한 명 있고요. 한국의 남자를 소개받고 싶어 합니다. 나이는 40 정도면 좋겠다고 하는데 돌싱들이 있을까요, 남자분들? 여성의 키는 164, 5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골격이 있기 때문에 통통하게 보이지만 한국에 가서 한국물로 샤워하고 한두 달 지나서
기름기 빠지면, 기름기가 빠질 만한 살입니다. 기름기 빠지면 예쁜 얼굴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여운 여성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아기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으면 아기는 할머니가 키워도 된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이를 낳고 국제결혼으로 재혼을 해서 당사자만 한국으로 가는 경우가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아이를 두고 갑니다. 우즈베키스탄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이 아이를 키우기 곤란한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할머니가 키우거나 친인척이 키우고 단신으로 한국에 가서 또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혼내듯 댓글을 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살이니까 가볍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제가 처음에만 만 18세가 된 미혼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아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전부 돌싱만 말씀드리고 있죠. 사실은 돌싱들은 저한테 신청을 하면서도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래서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돌싱들을 올려드리는 거고, 미혼들은 있어도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텔레그램으로 잘 교제하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죠? 공개된 적이 없는 분들하고 지금 텔레그램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거 본인들만 아실 겁니다.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짓말 아닙니다. 저도 아직 초보라, 그리고 제가 여기 있으면서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아니 초보가 나름 또 다른 업자들도 생각하면서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깨지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불편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 혼자서 여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우즈벡말을 몰라요. 와이프가 있어야 돼요. 와이프가 있어야 이 사람하고 만나고 통역을 받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다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 라인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있어도 와이프가 시간이 없으면 상대방하고 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좋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기 옷 팔지 말고 와이프하고 둘이서 결혼 정보업체 하면 좋을 거. 근데 제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 정보업체를 한다는 것도 말이 제가 마담 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업체 여러분들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말이 안 되니까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와서 와이프 통해서 나 이러이러한 사람, 나 결혼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불쌍한 여자예요. 그리고 또 다 동네 사람이고, 아까도 제가 가게터 보면서 딱 한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 제가 감시 라인에 그 여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이 동네 안에 있는데 서로 또 경쟁을 하느라고 다들 입을 다 닫고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왜 그러냐고요? 그게 입방아에 오르면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공개 함부로 했다가 이 사람 인생 망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송구스러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텔레그램으로 1대1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주저주저 마시고 상대방의 이런 분들을 찾아주세요라고 먼저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 예쁘게 찍은 사진, 그리고 전신 사진, 키, 몸무게, 재산 상황, 뭐 집이 있나 없나, 이 사람들 집 있는 거 집 없으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이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 크기는 따지질 않아요. 방이 몇 개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자랑할 때도 방이 3개야 그럴 정도로 돼야지만 자랑을 해요. 방 2개면 보통이에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이 3개다 얘기할 정도의 자격을 갖추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적으면 좋고요. 키도 크면 좋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필 보내주시면 저한테 사진이 들어오고 조건만 맞으면 당일
직접 여러분들이 1대1 텔레그램 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관여를 안 해요. 어차피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딱 나타나잖아요. 딱 나타나면 저한테 소문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 몰래 결혼 못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고 온다고만 말씀드리지 마시고 프로필을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보내고 사진을 보내세요. 그래야 미리 컨택을 취하고 사전에 SNS 데이트를 충분히 즐기시고 그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들은 1대1로 딱 한 명씩만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딱 맞을 만한 분만 1대1로 소개를 해드리고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밖에 몰라요. 알겠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저하고 미주얼 고주얼 얘기하는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여자가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본인 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여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1대1 텔레그램 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가 개인정보를 충분히 주고받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번역기 돌려서 얘기를 하시면 그때 저한테 도움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하세요. 그래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빠이빠이.